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선정된 운영체제에 따라 관련된 커널 소스를 확보하고 관련된 시스템 아키텍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시스템에 따라 타겟보드의 종속적인 코드와 타겟보드의 독립적인 코드를 식별하고 부트로더를 포함해 부팅 과정의 모든 소스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 커널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세훈 강사님 그리고 김현우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운영체제 커널 분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강사님, 커널이란 무엇인가요? 커널은 하드웨어 자원을 쉽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리눅스는 커널이 오픈소스로 누구나 무료로 가져다가 변경,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눅스 커널은 리눅스 재단이라는 곳에서 버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커널을 가져다가 여러 가지 유틸리티들과 UI들을 합쳐서 리눅스 배포판을 또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서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죠. 네, 리눅스 커널은 리눅스 재단이라는 곳에서 버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다운받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kernel.org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그동안 발표된 리눅스 커널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현재 가장 최근에는 4.19 버전인데요. 다음에 보실 때는 이게 4.20에서 30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겠죠.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최신의 안정적인 커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면 주로 타르의 XG라는 압축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압축 파일을 풀면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압축을 풀면 대부분 C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커널 소스를 볼 수 있고요. 아주 일부분은 어셈블리어로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리눅스 커널은 리눅스에서만 다운로드 받고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윈도우에서도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풀어서 소스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스에 수정을 해서 원하는 하드웨어에 맞는 리눅스 커널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리눅스 커널을 개발하려면 특별히 필요한 환경 준비가 있나요? 리눅스 커널 소스를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푼 후에 소스에서 수정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수정을 해야 하는데 소스 코드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어떠한 함수나 어떠한 변수나 어떠한 기능을 찾고 추적하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중에서 원하는 기능을 쉽게 빠르게 찾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커널 소스를 분석하거나 원하는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석 환경으로 이클립스에 C태그나 또는 Cscope, 태그리스트 등의 도구를 설치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VIM 에디터에 이 도구들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각 도구별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리눅스 터미널에서 VIM의 Cscope이나 플러그 연동해서 쓰는 게 굉장히 편한데요. 일단 VIM, 그 다음에 Cscope, Ctags의 태그리스트 VIM, 또 NERD 트리나 SRC XPL VIM을 추가해서 사용합니다. VIM은 가장 기본적인 에디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Ctags는 프로그램 소스로부터 태그를 생성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태그는 간단하게 인덱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 함수나 변수나 클래스 멤버, 매크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인덱스를 생성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관리함으로써 이 DB 정보를 이용해서 VIM 에디터에서 소스 코드의 함수, 변수 등을 찾고자 할 때 쉽게 검색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 cTagS에 대한 어떤 설치 과정은 아주 간단한데요. apt-get을 이용해서 apt-get install cTags라고만 하면 cTags가 도구가 설치가 됩니다. 여기 안에 스크립트 안에 tags.sh라는 쉘 스크립트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확인해서 그 안에 make tags arc arm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데요. 아키텍처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사용할 것이 arm이기 때문에 아키텍처를 arm으로 국한해서 생성시킴으로써 굉장히 범위를 좁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LS에서 태그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89메가 정도 크기, 이게 좀 다르겠죠. 상황에 따라서 크기의 태그스 파일 생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C 스콥인데요. 소스 코드 심볼에 대한 인덱스를 역시 구성해 주고요. 이 인덱스를 통해서 심볼이 위치한 파일을 찾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cTag나 cScope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cScope는 cTag와 매우 유사하지만 cTag가 가지고 있는 제약사항을 보완해 줌으로써 이 둘을 조합해서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Scope에 대한 설치 과정도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apt-get을 통해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스코프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make arc의 환경 변수에 arm을 설정해 줌으로써 arm용 cScope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역시 ls 명령을 통해서 db 등 4개의 파일이 잘 생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vim 플러그는 커널 소스 분석을 위한 심볼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끝냈고 vim 에디터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혹시 익숙하지 않은 프로그래머를 위해서 좀 더 직관적인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vim과 플러그인을 조합하고 cTags하고 cScope하고 연동하면 분석을 하기 위한 환경 준비가 끝난 것이 되겠습니다. 분석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소스 익스플로러, 또 NERD 트리, 태그 리스크 이러한 플러그인 등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www.vim.org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설치는요, 일단 .vim이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요. 거기 안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src xplvim이라는 파일을 복사해 놓고요. nerd_tree.zip도 복사하고 태그리스트 46zip도 복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vim이라는 디렉토리 안에는 3개의 파일이 들어있겠죠. vim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플러그인이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요. 거기 안에다가 src xplbim이라는 것을 플러그인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vim 안에 있는 nerd 트리하고 태그리스트 46이라는 zip 압축된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안에 들어가서 파일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nerd 트리 빔과 src xpl 빔 또 태그리스트 빔 파일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빔의 환경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설치한 플러그인과 cTags, cScope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cTags와 cScope 데이터베이스 위치하고 실행 파일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확인하는 리눅스의 명령어는 where is,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cTags, where is cTags 또는 where is cScope 하면 현재 이것들이 돼 있는 실행 파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vim 환경 파일은 홈 디렉토리에 .bimrc 파일을 수정하면 되는데요. 설정이 완료되면 vim 에디터를 실행해서 펑션 키 F7, F8, F9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윈도우에 분할된 여러 가지 윈도우 화면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널 소스 분석 환경 준비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눅스 커널 소스는 그 코드가 방대하기 때문에 찾고 추적하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중 원하는 기능을 하는 곳을 찾는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클립스, C태그, 시스코, 태그리스트 도구가 있습니다. 이번엔 커널 소스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받는 것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소스부터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에 맞는 리눅스 커널의 소스를 역시 git 명령을 통해서 커널 소스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는 github.com의 라즈베리 파이 밑에 리눅스가 되겠습니다. 네, 커널 환경 설정 파일을 이용해서 실제 컴파일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커널을 컴파일할 때는 make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make 명령은 make 파일이라는 파일을 찾아서 거기에서 정의해 놓은 소스를 빌드하기 위한 순서대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리눅스 소스 트리의 루트에는 크로스 컴파일 환경을 위한 컴파일러 설정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배포되는 형태로 사용하게 되지만 개발 환경에서 크로스 컴파일러의 설치 위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메이크를 하기 전에 아키텍처와 컴파일러를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 변수 설정을 위해서 export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export arc는 R입니다. export cross compiler는 arc64 리눅스 GNU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커널의 부팅 과정과 소스 코드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압축 해제인데요. 리눅스 커널 파일인 G-이미지는 압축 파일입니다. 처음에 부트로더에서 커널이 메모리로 올라올 경우에 G-이미지라는 이미지 파일 하나가 올라와서 그것이 메모리상에서 압축이 쭉 풀리게 되죠. 그 방대한 소스를 컴파일한 결과가 여기에서 전부 다 실행 파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G-이미지의 파일의 앞부분에 압축을 해제할 수 있는 코드가 있고요. 뒷부분에 압축된 커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G-이미지 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G-이미지의 압축을 해제하는 과정은 G-이미지 파일에 포함된 압축 해제 프로그램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압축 해제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프로세서, 메모리 등의 초기화 작업을 진행한 후에 pg.gzip과 같은 형태의 리눅스 커널을 메모리상의 압축을 해제한 형태로 재배치하게 됩니다. 압축 해제는 그림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압축 해제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실행되는 건가요? 처음에 엔트리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하드웨어 초기화를 여기서 수행합니다. 실행하는 프로세스 정보를 읽고요. DTB 정보가 올바른지를 체크합니다. 이 DTB는 이제 디바이스 트리 블락이 되겠죠. 기타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암코어의 레지스터를 설정한 후에 커널을 시작하도록 하는 mmap 스위치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커널을 하게 되는데요. 커널을 시작하는 메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커널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초기화 작업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네, 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커널 소스 분석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널은 컴퓨팅 자원, 즉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커널의 하부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그 위에 아키텍처 기반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 위 장치 관리자인 디바이스 드라이버 있으며 프로세스, 메모리, 파일, 네트워크 등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시스템 콜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운영체제 기능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인베디드의 차세대 유망주 후배 유진환. 내 코딩에 실패란 없다. 인베디드의 숨은 보석 선배 김현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NCS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습자 김현우. 유진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영체제 커널 분석을 실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실습은 리눅스 커널 소스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하기에 앞서 커널 소스부터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홈 디렉토리에 소스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네, 제가 git 명령어를 사용해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네, git 클론 deps를 1로 주소를 적어줍니다. 네, 다운받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src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제가 다운받은 커널 소스를 넣겠습니다. mkdir src를 해서 디렉토리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mv 명령어를 사용해서 src에 옮기겠습니다. 한번 src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리눅스 폴더에 들어가서 잘 다운로드 받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잘 다운로드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커널 소스를 다운로드 받았으니 커널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분석을 쉽게 도와줄 C태그와 Cscope를 적용해보고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태그하고 Cscope가 어떤 거죠? 네, C태그는 태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코드에서 찾고자 하는 함수가 나왔을 때 그 함수가 정의된 곳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도구고요. Cscope는 C태그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함수콜 등 탐색이 가능한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툴을 같이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apt-get 명령어를 통해서 C태그부터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sudo apt-get install C태그. 네, 출력된 메시지로는 이미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커널 소스 상위 폴더에서 make 태그를 하면 모든 태그에 대한 DB가 생성됩니다. 우리는 ARM 관련된 소스를 분석할 거니까 범위를 줄이기 위해 환경 변수 arc에 ARM을 지정하고 make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태그 DB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태그 DB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Cscope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apt-get 명령어로 설치하겠습니다. 네, 출력된 메시지를 보면 이미 최신 버전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C태그와 마찬가지로 make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습니다. 네, 다 만들었으면 저희가 빔을 이용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플러그인이 필요합니다.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www.beam.org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빔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네, 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스크립트 메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거를 누르면 Browse All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총 3가지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아래 검색창에 소스 익스플로러, 너드트리, 태그 리스트를 검색해서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받겠습니다. 소스 익스플로러를 검색을 통해서 네, 여기 세 번째 항목이네요. 네, 아래로 내려가서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널드 트리를 다운받겠습니다. 네,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아래에서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태그 리스트를 다운받겠습니다. 네, 맨 위에 항목을 클릭해 주시고 내려가서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다 받았습니다. 네, 이제 이 플러그인을 홈 디렉토리 밑에 .bin 폴더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mkdir 명령어를 써서 편성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플러그인 폴더에 받은 파일을 위치시켜야 합니다. 먼저 cp 명령어를 통해서 .bim으로 세 가지를 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bin 폴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cp 명령어를 사용해서 다운로드에 있는 파일들을 다 복사하겠습니다. 네, 다 복사했습니다. 네, 파일들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unzip 명령어를 통해서 압축을 풀겠습니다. 네, unzip 명령어를 사용해서 풀겠습니다. unzip. 네, 압축을 다 해제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설치한 플러그인하고 ctag cscope 데이터베이스가 연동할 수 있도록 vim 환경 파일을 수정하겠습니다. 네, 홈 디렉토리에서 환경 설정 파일인 .bimrc를 에디터를 통해 수정하겠습니다. 소스 코드에 라인 번호 설정이라든지 ctag cscope의 경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홈 디렉토리 이동해서 네, 환경 파일을 열겠습니다. 네, 코드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set 태그 부분에서 경로 부분인데요. 홈 디렉토리에서 자기의 사용자 이름,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소스 디렉토리, 그 다음에 커널 소스가 있는 리눅스 디렉토리, 그리고 이 태그스까지 실수 없이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경로도 마찬가지고요. 홈 디렉토리에서 사용자 이름, 그리고 소스, 리눅스, cscope.out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성을 완료했으면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분석 환경이 갖춰졌으니 실습을 통해 사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네, 어떤 것을 해보나요? 네, 간단히 프로세스 타입 관련된 파일을 찾아보십시다. 네, 네, 먼저 커널 소스가 있는 폴더에서 빔을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먼저 커널 소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동을 했고요. 여기서 빔을 켜겠습니다. 네, 켰습니다. 네, 그리고 펑션 키 789를 차례대로 눌러보세요. 오, 화면이 분할되네요. 네, 이렇게 분할된 화면은 각각의 기능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키와 HJKL을 각각 동시에 입력해서 각 화면에서 커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H는 왼쪽, J는 아래, K는 위, L은 오른쪽입니다. 먼저 좌측 창에서 커서를 옮겨보세요. 네. 그 다음에 컨트롤 H를 눌러서 좌측창에 이동했습니다. 네, 그리고 커널의 시작 프로그램을 찾아볼 텐데요. 커널의 시작은 init 아래 main.c 파일이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init 아래 main.c. 네, 찾았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좌측 창은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파일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main.c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네, 다음과 같이 가운데 창에는 소스 코드가 나옵니다. 다음에 오른쪽 창으로 커서를 옮겨서 스타트 커널을 찾아보세요. 컨트롤 L 눌러서 오른쪽 창으로 이동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항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기가 힘드네요. 네, 그러면 EX 모드로 가서 스타트 커널을 쳐보실래요? 네, 커서가 바로 이동했어요. 네, 스타트 커널은 지금 보고 있는 소스 코드에서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오른쪽 창에 현재 코드의 변수나 함수 등의 리스트입니다.
한번 엔터키를 눌러서 그 함수가 있는 위치로 가볼까요? 네, 이동했습니다. 네, 저희가 프로세스 관련된 코드를 보기 위해서 셋업 아크를 찾으시고 커서를 올려두면 하단 창에 이 함수가 정의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커서를 올려주세요. 네. 네, 찾았습니다. 네, 하단 창으로 커서를 옮기시고 첫 번째 항목에서 엔터를 눌러주세요. 네, 컨트롤 J를 눌러서 아래 항목으로 들어가서 엔터를 눌렀습니다. 네, 셋 아크로 진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셋업 프로세스에서도 똑같이 커서를 옮겨서 진입하겠습니다. 네, 진입했습니다. 네, 그럼 룩업 프로세서 타입이 있는데요. 이 코드에서 프로세스의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이 프로세서와 관련된 코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코드나 파일을 옮겨 다니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네요. 근데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럴 때는 스페이스바를 입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아, 정말 돌아가네요. 네, 지금까지 준비한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분석 환경을 만들고 간단한 실습을 통해 분석을 하고 C태그와 C스코프 사용법에 대해 익혔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규모가 큰 소스코드 파일 사이에서는 정말 유용하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실습에서는 라즈베리 파이 3의 라즈비안 운영체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운영체제 소스 분석을 위한 도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vim 에디터에 소스 분석 도구를 연동하고 라즈비안 운영체제 소스를 분석하였습니다.